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특강 2021년에 출간이 된 3강 함축적 의미 파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로 출제가 되지. 그리고 절대평가로 인한 킬러 문항의 수가 부족하진 않나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나봐. 그래서 3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함축적 의미 파악은 또 다른 빈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상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는 빈칸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거나, 또는 그냥 본문의 일부다 라고 문제를 푼 다음에 글의 주제를 맞추는 또는 저 빈칸에 채운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은 문제 풀이가 좀 더 수월할 거라 봐요. 빈칸 문제 풀듯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까? 그들은 해야 한다. 꼭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중요 포인트가 되겠지. Put across the point of view. Put across, 건너다. 무엇을 건너야 돼? 관점을 건너야 돼. 뛰어넘어야 돼. 환경의 관점. 사람들, 어떤 사람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관점을 뛰어넘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역사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법을 건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뛰어넘다. 그럼 법을 뛰어넘는다 라고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한다 이런 개념이지 않을까? 일단 법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have to 또 나왔지. 뭐 해야 된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근데 누구의 목소리? 야생인도의 목소리. 야생이니까 야생 동물과 식물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야생의 편이어야 된대. 그리고 현재의 rate, 현재의 속도. 무엇의 속도? 인간의 소비의 속도는 완전히 unsustainable, 자주 볼 단어야. 지속 불가능한 내 뜻이지. 그럼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계속할 수 없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얘는 몹시 안 좋은 뜻으로 쓰입니다. 얼마 못 가, 곧 끝나, 망해 이런 뜻이야. 영꿀의 수업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영꿀이 학원에서 쫓겨난다 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인간의 소비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인간의 소비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야생의 편이 돼야 된대. 얘랑 서로 반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 다음 습지, 그리고 웨이스트랜드, 버려진 땅, 해안가, 친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예민한 곳들, 그곳들은 대명사 넣어서 해석해줘야 되지. 모두 여겨진대. 무엇이라고? disposable 이라고 하는 건 일회용이란 뜻이야. 일회용이라고 여겨진대. 무엇을 위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인간의 인구수의 수요에, 즉 사람들은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고 수요도 늘어나고 있으니 이러한 환경을 일회성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문에 있는 but은 항상 중요하지. 내용 뒤집혀서 요청하는 것, 무엇을 요청하는 것? 어떠한 인간의 행동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은 부연 설명해주고 있지. 어떠한 변화인데 무엇이건 아니건 간에 컷 다운, 줄이는 것이건 간에 소비를 줄이는 것이건 간에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건 간에 인구 성장을 줄이는 것이건 간에 무엇이라 여겨진다?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간의 소비가 마구 늘고 있는데 소비를 줄이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 여겨진다?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뒤집어서 어느 시점에 인권이 잘못될 수 있다. 좀 인권이 뭐라고 얘기했어? 자연을 일회용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그리고 일회용으로 바라보지 않고 야, 신경 좀 쓰자. 환경을 신경 쓰자. 소비를 좀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인권 위반이라 여겨지지만 그러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을 마구 쓰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하다? 잘못되었다. 나쁜 것이다. 즉
환경을 좀 생각하자라는 말을 굉장히 돌려서 얘기한 거지. It is time. 별표죠. 뭐뭐 할 시간이다. 라는 말은 뭐뭐 해라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변화할 시간이다. 변화하자. 우리의 생각을 그리하여서 거기에는 차이점이 없게끔 인간의 권리와 그리고 나머지 환경의 권리가 똑같아지자. 인간만큼이나 자연을 생각하자. 다른 말로 하면은 나머지의 권리도 생각하자. 야생 인도를 좀 생각하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므로 무엇의 역할? 사자의 역사가의 역할은 야생을 보호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선생님, 사자의 역사가면은 역사를 담당해야 되지 않나요? 빈칸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 아니고요. 급격한 변화, 지속 가능한 인간의 행동으로의 변화, 지속 불가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이니까 이건 좋은 것이지. 자연을 위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싸우자. 널리 퍼진 인권 유린과 싸우자. 인권 침해랑 싸우면은 자연을 마구 써야겠지. 얘도 역시 X. 역사를 다시 쓰자. 말이 안 되고요. 환경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힘을 규제하자. 법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게 메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 X. 그 다음에 이제 연계되는 포인트죠. Hold their cards to close the vest. 얘만 봐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위로 올라가서 나 개인적으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주관적으로는 개인적이다, 주관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 나는 요청을 받았지. 서명해라. 놀라울 정도로 커다란 수의 non-disclosure, 공개하지 않는 합의를 무엇으로부터? 다른 연구원들로부터 terrified that, 걱정하게 했지. 그들의 생각이 will get out, 나갈 것이라고, 내쳐질 것이라고, 버려질 것이라고. 그렇지만 진실을 말해보자면은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지. 나는 발견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counterproductive. counter는 반이란 뜻이야. 반대할 때 반. 생산적이다. 반생산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나쁘다 라는 게 되겠지. 그게 뭐가 나쁜데? 굉장히 많은 수의 공개를 하지 않는 합의를 보았어. 연구원들로부터.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 하면은 그들이 배제될 것을 걱정해서 공개하지 않는데 그건 참 나쁘대. 그럼 공개하자 이런 거이지 않을까? 이어서 읽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들, 그들의 카드를 잡고 있는 사람들, 너무 베스트, 조끼 가까이에 카드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어떤 사람들 winning hand, 이기는 손으로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rarely는 not이지. 아니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밑줄에 있는 사람들은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나쁜 사람들. 나쁘다라는 표현이 있었지. 생산적이지 않다.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다?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는 숨기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야겠네. 그 다음 it is when,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발견을 공유하는 때야. 사람들과 다른 분야의 전문 지식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혹은 평가를 찾는 것이야. 우리의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다른 분야의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때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혹은 우리의 생각을 잠재적인 사용자층한테 시험을 받는 시기야. 그것이 갑자기
진짜 포텐셜, 잠재력이 뭐 하는 시간이야? 등장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잠재력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이기는 손이 아닌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역시 다른 분야에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지.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 어디 있을까? 그들 스스로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고집쟁이 말 안 되고, 거절하는 사람, 그들의 생각을 타인과의 공유를 거절하면은 공개하지 않는 거랑 똑같지. X가 아니라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혁신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걸, 자신의 생각을 공개하지 않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개념은 아니었어요. X. 누군가의 생각을 훔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되지. 그래서 2번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무하마드 must go to the mountain. 무하마드는 산에 올라가야 된다. 뜬금없이. 어디를 가야 될까? 길다. 어느 날 밤에,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 어느 날 밤에 내 아내는 제안하였다. 무엇을 제안하였다? 만약 산이 was going to come to 무함마드, 무하마드에게 오지 않는다면, 산이 무하마드에게 오지 않는다면 무하마드가 산으로 가야 된다. 어떠한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내가 목이 마르니 우물을 파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시점이 어떤 시점? 우리가 깨달은 시점.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있다. 재능을 가지고 있다. 기프트라고 하는 거는 선물이란 뜻도 되고 재능도 돼요. 어떤 선물, 어떤 재능? 가져올 수 있는 재능,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선물, 이거 선물이었네. 어떤 선물? 공동체의 선물. 공동체의 선물. 일단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고, 다음 몇 달에 걸쳐서 그 가족은 하였어 블럭 파티를, 이웃 야드 세일을, 그리고 오픈하우스 브런치를 공동체에게 선물을 미리 준 거죠. 공동체의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 공동체에게 먼저 손을 뻗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모든 것들이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고, 사람들은 친구가 되었고, 연결은, 스노우볼은 점점 커진다의 뜻이야. 눈덩이처럼 커진다. 작은 아기 돌봄 협력은 시작을 하였지. 그 동네에서. 또한 가족, 이웃, 청소 이벤트가 있었고 그것들이 벌어졌지. 시작점에 매 계절마다 토요일 아침마다, 즉 여기서 얘기했었던 것, 산이 오지 않으면 무하마드가 산에 가야 된다. 즉 스스로 시작한다 정도가 되면 되겠죠. 이야기 지문이었기 때문에 길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네요. 1번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귀향한다 말이 안 되고, 공동체의 문제가 포스트폰, 지연된다.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고, 가족이 먼저 이웃들에게 접근해야 된다. 시작한다. 3번 맞고, 협력은 핵심이다. 자연보호 말이 안 되고, 이웃의 컨플릭트, 갈등의 원인은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 갈등 없애자. 이것도 말이 안 되지. 3번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Behind the open door, several differences are hidden. 열려져 있는 문 뒤에 몇 개의 차이점이 숨겨져 있다. 이것도 역시 감이 안 오지? 어디를 볼까? 그러므로 비록부터 보도록 할게. 비록 그림, 그가 만들어낸 그림이 화가가 보여주지만 그의 주제를 무엇처럼? 그 자신의 느낌처럼, 그리고 영화 제작자는 영화를 통해서, 비록이 아니었구나,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영화 제작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또한 보여줄 수 있다. 자신의 관점을, 세상에 대한 관점을, 화가의 느낌을 보여주고, 영화 제작자는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세상에 대한 관점을 보여준다.
즉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한다가 되겠지. 그러므로 통해서 이러한 몇 개의 예시를 통해서 당신은 이해할 수 있다. 열려져 있는 문 뒤에 숨겨져 있는 차이점이 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것이 주된 것은 아니다. 사실 무엇이건 아니건 간에 가상의 것이건 간에 혹은 정보를 주는 것이건 간에 매우 드물다는 아니다 라는 말이랑 똑같아. 그 그림 또는 사진이 수반하지 않는 건 아니다. 언급에 따라서, 즉 언급에 의해서 언급을 수반하지 않지는 마이너스 않는다. 그러면 않지는 않는다니까 한다가 되겠지. 그럼 수반한다, 함께한다, 무엇이 있다? 언급이 있다. 그 언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화 제작자의 관점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의 느낌이 되지 않을까? 얼마나 불완전하든지 간에 그것은 specifies 특별하게 한다. 특정하게 한다. 그것의 의미를 혹은 맥락을 아마도 제목이다. 어떤 경우에 그림의 경우에 그리고 article 기사 몇백 단어의 기사 어떤 경우에 기자들의 사진인 경우에 혹은 outlines 개요이다. 시나리오의 개요이다. 그러한 개요와 그러한 타이틀 제목이 바로 글이니까 커멘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커멘트를 보여준다. 그럼 다시 한번 열려져 있는 문 뒤에는 숨겨져 있는 차이점이 있다. 그럼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새로 온 전학생이 있는데 걔가 무던해. 다른 애들이랑 비슷해 라고 하면은 특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르다라고 하지 않겠지. 근데 새로운 전학생이 좀 특이해. 머리를 막 빡빡 삭발로 밀었고 삭발한 거를 막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그리고 눈썹은 밀고 막 외모부터 다르고 그리고 말도 우리말을 못하고 막 어디 뭐 이상한 나라 말을 하고 막 그러면은 특별하잖아. 우리랑 다르잖아. 그래서 특별하다, 특정하다라는 말은 다르다와 똑같은 거고 그러한 특별함을 표현하는 작가 나름대로의 무엇이 있다? 관점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모든 작품은 작가의 관점이 녹아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겠지? 예술가는 예민하다. 환경 변화에 겨울이라서 바뀌었어요. 이런 거 아니고 시각적인 예술은 포함한다. 언더라인 내재하는 메시지가 있다. 만드는 사람에 다 들어가 있지. 커멘트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 숨겨져 있다. 내재하고 있다.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숨겨져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2번이 되겠네. 고통스러운 노력이 요구된다.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창조의 고통 이것도 역시 아니고 필요하다. 예술가가 숨기는 것이 그들의 의도를 그들의 작품에서 숨겨야 좋다란 얘기는 없었어요. 4번 함정이지. 몇몇 차이점이 있다. 그림과 사진의 차이점 또 역시 아니지. 그래서 2번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4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The shoe best fits the species who possesses fit to wear it. 신발 가장 잘 맞아 종에게 어떤 종? 신을 수 있는 다리를 possess 소유하고 있는 종. 이쯤 되면은 수수께끼 푸는 거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니? 수수께끼의 공통점은 들었을 때는 이게 뭐야 하다가 정답을 알고 나면 아 그거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듯이 여기서도 신을 수 있는 다리를 갖고 있는 종에게 가장 잘 맞는 신발은 뭘까요? 모르겠다. 자, 그 다음 whale부터 보도록 할게. whale 그냥 짧으니까 다 볼까? 고래를 파괴하는 것은 기념비적인
엄청난 생명에 대한 거부이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의 상징이다. 인간 종의 상징이다. 굉장히 최근에 증오를 받는 세계로부터 생명에 대한 무시이고 증오를 받는 것이 바로 고래 파괴래. 이것도 그냥 고래를 죽인다라고 하면 되는데 파괴라는 말을 썼죠. 고래를 파괴하면은 고래를 죽이면 생명 경시이자 세상 사람들이 증오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우리가 이름을 지었지 한 고래를 킬러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렇지만 그 신발은 종에게 가장 잘 맞아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다리를 갖고 있는 종에게. 뜬금없이 신발 얘기했지.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킬러라고 표현했지만 그 킬러라고 하는 슈를 표현이라고 하면은 표현은 가장 잘 맞아 종에게 어떤 종? 신을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 종. 즉 신발 신을 다리를 가진 종이니까 그게 바로 사람이지 않을까? 사람 말고는 신발을 신는 사람은 없잖아. 즉 사람이 그 표현, 어떤 표현? 킬러라는 표현에 가장 잘 어울린다 라고 쌤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생각이 맞다면은 선생님이 오늘 촉이 좀 좋은 거고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고래들은 더 인정을 받는다. 그 어느 때보다 고래를 바라보는 땅은 훨씬 더 이득이다. 다시. 고래를 바라보는 것은 yield, 만든다. 무엇을 만든다? 더 많은 이득을 만든다. 무엇보다? 죽이는 것이 가져오는 것보다. 즉 고래를 보는 게 좋아. 죽이는 것보다. In that appeal, 그러한 매력에 있어서 고래를 감상하는 매력에 있어서 우리의 자기중심성은 있다. 가장 큰 희망이 있다. 뭔 얘기야? 그러나 비록 우리 모두가 감정적, 지적인 성숙을 얻는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divert, 분산시킬 우리 스스로를 그것들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즉 해치지 않게끔 삼가할지라도 해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아마도 고래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플라스틱의 바다에서 우리가 고래를 직접 죽이지 않을지라도 고래들은 플라스틱 쪼가리가 있는 바다에서 신음하고 있고 화학물질과 그리고 어망과 그리고 회전하는 프로펠러에 고래들이 다치고 있지. 그리고 스피딩 호우스 속도 빠른 배들과 소음으로 즉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고래들은 죽어가고 있다. 모든 고래들은 문제를 겪고 있다. 누가 경쟁하는 아쿠아틱 프라이메이트, 그 바다의 원시인들과 물고기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 바다에서 더 많은 인간들이 세상을 채울수록 더 많이 우리는 세상을 비우게 된다. 인간의 수가 늘어나면은 바다에는 없어지게 된다. 누가? 고래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개념이네. 나머지 내용 전체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긴 했지만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고래를 죽이고 있다라는 거니까 고래를 죽이는 것은 인간이다라고 했던 앞에 선생님의 예상이 맞았네요. 고래들은 최고의 포식자이다. 말이 안 되고 인간들이 고래를 죽인다. Not the other way around. 다른 식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딴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이 고래를 죽인다. 2번 인간은 고래가 해로움을 입는 것을 예방한다. 그 역시 아니고 고래는 진화하였다. 생존하게끔 가혹한 조건에서도 말이 안 되고 종으로서 인간은 다른 생명들과 비슷하다.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죠.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Practice a form of technological silence. 행한다. 행태. 기술적인 silence. 침묵. 그럼 기술적 침묵이니까 기술이 조용한 기술? 일단 여기로는 감이 안 오네요. 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긴다. 적절하다라고 여긴다. 포함시키는 것이 이 목록에 흔히 불리워지는 slow movement, 느린 움직임, 무엇과 더불어서 느림과 tranquility는 평온의 뜻이야. 느림과 평온을 같은 개념으로 봤네. 그것에 대한 취향과 더불어서 since, 왜냐하면은 종종 기술들은 사용되니까 정확히 뭐 하는 데 있어서 가속시키는 데 있어서 삶에서의 과정을, 그럼 반대네. 기술은 가속이고 우리가 목록에 포함시키는 게 적절한 것이니까 좋은 거지. 무엇이 좋은 거야? 느림과 평온은 좋은 것이네. 목록에 넣는 것이 적절하다. 넣자란 말이잖아. 슬로우와 그리고 평온을 넣자. 그리고 기술은 어떤 것이다? 이게 좋은 것이니까 기술은 당연히 나쁜 것이 되겠죠. 근데 아까 기술이 있었잖아. 기술적인 침묵 좀 더 볼까? 그 움직임은 has born, 태어났대, 대안으로서, 패스트푸드의 대안으로서, 그렇지만 빠르게 확산하였지. 다른 렐름, 다른 분야로도 확산을 하였어. 삶에 누구든지 선택하면은, 느림을 선택하면은 할 거야. 테크놀로지컬 사일런스를. 됐네 뭐. 지금 슬로우와 트랜퀄리티의 반대가 기술이니까, 기술과 빠름이니까. 그러면 느림을 선택한 애들은 기술을 쓰지 않아야겠지. 그래서 기술적인 침묵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거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러한 느림의 방향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 많은 형태의 명상, 무엇이건 아니건 간에 전통적인 건 새로운 것이건 간에 그것들은 굉장히 예뻐. 요즘에는. 그리고 여겨져 무엇이라고? 일시적으로 기술을 리프레인하다. 삼가하다. 삼가하는 거 안 하는 게 되겠지? 즉, 다시 말하자면은 기술을 쓰지 않는 것이 느림이 예쁘고 기술은 나쁜 것이니까 기술을 리프레인 합시다. 기술을 쓰지 맙시다. 어디 있을까?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의 휴식. 그러니까 기술을 휴식하는 것이니까 기술을 쓰지 않는 것이지. 얘가 정답이 되겠네. 단절, 스스로를 일로부터의 단절, 일시적으로 일로부터 단절시키면 일을 안 하는 거지. 기술과 일이 동일하진 않죠. X. 배워 어떻게 고칠지 공통의 기술 문제를 수리하는 거 말이 안 되고, 디자인과 패션, 과거의 패션과 디자인을 연결시키는 거 아니고, 기술을 전통적인 활동과 합치면은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질 텐데 합치자의 개념도 아니었었죠. 5번도 X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6번. 똑같은 수의 단어 as, of things, 물건들만큼의 만큼 베이컨 씨가 나왔네요. 쌤도 베이컨 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베이컨이라는 이름을 팔 정도면 유명한 사람이 되겠지. 베이컨 씨가 말하는 거 들어볼까? At issue,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식되는 단어의 힘이야. 지식을 통제하는. 베이컨 씨가 put it, 이것은 say랑 똑같아요. 말했지. 강요하기 위해서, 규칙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해를 던져라. 모든 것들을 혼란 속으로, 그리고 이끌어라. 사람을 멀리, numberless, 수없이 많은 텅 빈 논란으로, 그리고 idle fancies, 게으른 멋짐으로. 이게 우리말인지 영어인지 또는 술주정뱅이가 엄마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를 혼란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X. 베이컨 한 번 더 믿어볼게. 베이컨이 그러므로 첫 번째로 주장하였지. 리볼트, 분노를 무엇에 대항한 엘리자베스 스타일의 글에 대항한 엘리자베스 스타일의 글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분노를 가졌으니까 이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한 게 되겠네. bad. 그리고 엘리자베스식의 글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물론 포함해 엘리자베스 스타일은 셰익스피어식과 똑같대. 둘 다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셰익스피어식의 희극도 역시 안 좋대. 이런 것들을 그가 얘기하길 풀드 땡겨. 무엇을 땡겨? 베일을 땡겨내. 베일이라고 하는 건 가리개거든. 가림막을 없애. 뭐와 뭐 사이에? 지능과 세상 사이에. 그러면 가림막을 없앤다라고 하는 말을 추가 설명해 주겠지. 지식을 진보시키기 위해서. 자, 좀 이제 좋은 말 나왔다. 쉬운 말. 지식을 진보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새로운 실험적인 철학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단순한 직접적인 꾸미지 않은 언급이 요구된다. 끝났네요. 요구된다에서 끝났네.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란 말이지. 지식을 진보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직접적인 꾸미지 않은 말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대로 얘가 꾸미지 않고 심플한 것이니까 나쁜 엘리자베스 스타일과 셰익스피어 스타일은 아마도 복잡한 게 되겠지. 복잡한 것을 버리고 단순히 이야기를 하자. 계속 읽어볼게. 이것이 아마도 베일, 가리개를 리프트 걷어내. 가리개를 풀 땡겨서 걷어내. 그리고 제공해 똑같은 수의 말을 삼을 만큼. 무슨 말일까? 간단하게 표현하자 정도가 되겠지. 간단하게 표현하자. 물건과 단어를 1대1로 매칭시키자. 직접적으로 얘기하자. 구구절절 얘기하지 말자. 이거 전부 다 글의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이상적인 언어, 창의적 글쓰기 말이 안 되고요. 평범하고 명백한 세상에 대한 묘사. 평범하고 명백한 것이 앞에서 얘기했었던 단순한 것이 바로 plain, 평범한 것이고 명백한 것이 직접적이고 꾸미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2번 정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3번 언어적인 아울렛 배출구. 감정적으로 charged는 가득 찬의 뜻이야.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 다음은 fully charged라고 되어 있지? 가득 찬. 생각, 감정 아니고요. 기회, 협력 아니고요. 내재하는 이유, 글쓰기를 사용하는 말하는 것보다 말 안 하고 글을 더 쓴다. 그런 얘기도 아니었지? 그래서 2번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빈칸 느낌 좀 나나요? 30번 때? 좀 어려운 빈칸? 난다면 그렇게 풀면 되고, 저는 수수께끼 푸는 식이 더 좋아요. 그럼 수수께끼 푸는 식으로 풀면 되고, 선생님 영꿀쌤은 정말 문제 더럽게 못 풀어요. 난 내 스타일대로 할래요. 그럼 네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수많은 방법들, 문제풀이 방법들 중에 하나인 나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나대로 문제를 풀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은 나의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가장 잘 맞는 여러분들의 독해 방법을 찾도록 하세요. 문제를 만든 출제자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참 좋겠지. 그렇지 않은 문제가 대부분이니까 문제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문제가 제시하는 바를 따라가 보도록 하시고 여러분들 나름의 스타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길다. 오늘날의 보조는 종종 시도한다. 다시 만들려고 이러한 이상적인 생태계를 예를 들어서 by the reintroduction 재도입 사냥꾼 채집 스타일의 식물 태우기를 미국에서 한대요.
아프리카와 호주에서 그리고 다시 설치한데 새로운 비경제적인 중세의 농경과 그리고 숲 행동을 유럽과 아시아에서 옛날 거를 다시 돌려오는 거네. 다시 만들려고 해. 다시 도입하려고 해. 다시 만들려고 해. 그래서 화전이 되겠지. 식물을 태워서 농경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중세 농경? 뭐 이게 아직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평가가 이제 들어가겠지. 사실대로 말하자면은 우리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는 항상 낭만적이지는 않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낭만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은 뭐 재미없어 뭐 이런 거 아닌가? 우리는 자연을 먹어치운다. 우리는 공간을 차지한다. 야생 자연이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가 자연을 차지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우리는 소모하였다. 어떤 기술이건 간에 이용 가능한 기술 우리에게 특정한 시기에 소비하려고 혹은 어우스트 내쫓아 야생동물을 내쫓으면서 살아왔다. 종종 성공을 많이 거두었고 그에 따른 결과로 우린 살게 되었다. 어떤 시기? 멸종의 시기를 살게 되었다. 즉 우리는 자연을 계속해서 소모해왔다 라는 게 되겠죠. 즉 앞에서 이런 식의 노력을 기울이긴 하지만 그런 식의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는 결국 자연을 소모하는 존재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그렇기 때문에 멸종시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다지 낭만적이지는 않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별로야 라고 얘기한 게 되겠죠. 그러면 답지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과 자연은 공존할 수 없다. 인간이 자연을 모두 다 먹어치울 것이다. 자연은 항상 피해자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인간은 실패하였다. 조화를 이루는 것을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인간이 항상 먹어치운다. 살짝 동그라미. 2번 인간 자연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문화적 맥락에서 문화 안 나왔고요. 인간은 단순히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에 미치는 효과는 자연적이지 아니라 인위적이어야 되겠지. X. 인간의 압박, 자연에 대한 압박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가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지. X. 진보하는 보존과 인간의 발달은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은 아니다. 뭐 그런 보존과 인간의 개발은 either or position. 둘 중에 하나가 공존하는 두 개, 세 개 이런 거 나온 거 없죠? 그래서 얘도 역시 X. 정답은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이룰 수 없다. 자, 마지막 지문이죠? 이게 마지막이지. 8번 Our sin will find us out. 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를 발견할 것이다. 좀 무섭네요. 잘못된 것이 들통난다? 이런 식의 개념인 것 같은데. 자, 봅시다. There is nothing to laugh about. 웃을 만한 것이 아니다. I can't conceive. 나는 인식을 할 수 없다. 얼마나 소화불량인 사람이 좋은 고기, 다진 고기 커피를 쓸지, 다진 고기에 글을 쓸지, 혹은 사람, 어떤 사람? 류마티즘, 관절염을 가진 사람이 쓸 수 있을지, 달리는 것의 즐거움에 대해서 산길을, 자동차를 타고 다시 한번. 자,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인식을 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소화불량이니까 소화를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글을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관절염에 걸린 사람은 산길을 달리는 것에 대한 글을 쓸 수 없다. 어떻게 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You have to. 해야 된대. 좋은 인간의 equipment.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 그것들을 누리려면은 너가 팔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즐기게 할 수 없대. 즉 좋은 인간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인간을 장비로 표현하긴 했지만 인간 장비라고 하는 것이 관절염에 걸리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는 소화불량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글 쓰는 사람의 상태가 되겠지. 너가 팔려는 것을 여기서는 글을 쓰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너가 좋은 준비가 되어야 좋은 글을 쓸 수가 있다. 오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즐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 즐기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즐기게 할 수는 없다. 나는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 사람들은 육감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감, 육감, 느낌 같은 게 되겠지. 탐지해내는데 무엇을? insincerity, 거짓을 탐지해내는 육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한 위험을 다루고 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한다면 어떤 무언가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면 뭐 한다? 리스크한다. 즉 너가 믿는 걸 타인에게 믿게 해야 된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알아낼 것이다. 즉 진짜로 내가 즐기지 못하는 것은 글로 설명해서 팔 수 없다. 진짜로 너가 즐기는 것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너의 진정성이 중요하다. 그러한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 여기 거짓이라고 표현했고, 거짓을 탐지해낼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을 탐지한다. 우리를 탐지한다. 즉 사람들은 거짓을 탐지해낼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된 글을 써라. 이게 되겠네요. 안 좋은 건강은 아니고 우리는 기회를 잃는다. 협력 아니고 소비자들은 끌리지 않는다. 낮은 품질의 제품 아니고 copywriters, 그 광고 제작자들은 항상 직면한다. 유혹, 과장의 유혹, 뻥튀기 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 우리의 광고에서 정직함을, 거짓을, 우리의 솔직함을 보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다 있죠? 정답은 5번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3강을 모두 마쳤는데 함축적 이미 추론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친구들은 30번 때 빈칸하고 순서별 맨 마지막에 풀듯이 21번을 잠시 접어두시고 나머지 20번 때 문제에 집중하는 게 더 좋아요. 쌤이 지금 말하면서 풀 때도 한 문제당 한 5분씩은 썼거든. 8문제에 지금 40분 쓴 거니까 5분 넘게 썼구나. 5분 넘게 이제 말로 설명하면서, 물론 머리로 풀면 좀 더 빠르겠지만 여러분들도 21번 문제에 만약 3분 이상을 쓴 자신을 발견했다면 시험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빈칸도 마찬가지이고 한 문제당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해야 2분입니다. 시간 소중히 여기시고 21번이 쉽다 그러면 나머지 20번 문제랑 같이 푸시고, 아니면은 나중에 푸는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라요. 모의고사 볼 때. 여기까지 3강 마치고 다음 시간에 4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